네,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 AI 사태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5일 충북보원에서 올해 첫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2010년 구제역 파동 때 소, 돼지 등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백신 예산만도 지난 5년간 수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구제역은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구제역 대응, 현재 경남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민철 경상남도 농림국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번에 그 AI 사태가 아주 심각해졌을 때 그때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자세히 그 경상남도의 대응 상황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그 구제역 도대체 이게 어떤 질병인지 왜 확산되면 무서운 것인지 저희 시청자들께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구제역에 감염되면은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거품이 섞인 침을 흘리게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공기를 통해서 육지에서는 60km, 또 바다를 통해서는 250km 이상까지 전파가 되는 아주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선 구제역 상당히 그 말씀만 들어도 아주 위험할 수 있고 이런 전파력 때문에 우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방역이 정말 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경상남도는 지난 9일부터 구제역 위기 경보를 최상위 단계, 심각 단계로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백신 접종 상황도 같이 좀 말씀을 아울러 해주시죠. 예, 우리 도는 그 구제역과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합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5일부터 축산 그 차량의 그 소득 강화를 위해서 통제 초소 6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그 발생 지역과 가까운 도 경계 지역인 함양, 거창, 합천, 밀양, 창녕 등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일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수의사 118명 등 395명을 동원해서 28만 8천 두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돼지의 경우에는 평소 접종 계획에 따라서 계속 접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월 5일 이후에도 28만 7천 두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했고 앞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접종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네. 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구제역에 대처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직 다행스럽게 경남에서는 아직 구제역 이런 발생이라는 의심 신고는 아직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또 이런 그 외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그 구제역에 대한 대응 차단 방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지난 그 8일에 좀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전북의 한 양돈 농가에서 이동 제한 조치를 어기고 돼지가 경남으로 반입된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 대한 대응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전라북도에 차량 한 대가 돼지를 싣고 우리 김해에 소재한 북영 농장으로 왔습니다만은 우리 검역관이 즉시 발견하고 소독하고 세차해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해서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산 차량은 도내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소독 시설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소독 차량은 소독 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GPS가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락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근무자에게도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신 부분을 조금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그 구제역의 유일한 이런 그 예방책이 그 백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우선 그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런 백신을 맞게 되면은 이런 그 소나 돼지가 구제역에 걸리지 않는 것인지가 우선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백신 접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생된 그런 사례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물백신 논란 이런 부분도 일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현재 발생한 구제역의 방역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백신만 잘 접종하면은 구제역을 차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농장의 전업농의 경우에는 축주가 직접 백신을 놓도록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의 경우에는 우유 생산량이 감소되거나 임신 후에 유산 등 부작용이 있어서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현장에 가서 축주들과 확인을 해보니 축주들은 자신의 재산이자 생명인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그 백신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네. 특히나 아까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이 A형과 O형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이런 그 축산업계나 방역당국에서도 이런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발병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다라고 하는데 A형, O형이라는 거는 바이러스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그렇습니다. 구제역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전국적으로 이런 그 백신 접종 대책이 O형에 좀 맞춰져 있다라는 이런 그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경남에는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요? 네, 아시다시피 그 구제역의 항체는 7가지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8번의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네. 경기도 2010년도 경기도 포천에서 A형이 한 번 발생했고 네. 나머지는 전부 O형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소에 대해서는 O+A 2가 백신을 접종해왔고 네. 이가 백신이라는 거는 O O형과 A형입니다. A형 동시에 그 항체를 만드는 백신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 그리고 돼지에 대해서는 O형인 단가 백신을 접종해 왔습니다. 네. 다만 올해는 서로 다른 유행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A형 백신 수급에 전국적으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일제 접종할 때 정부에서 배정해 준 이가 백신을 신속하게 배부하고 바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8만 8천 두 중에서 약 78%인 22만 5천 두는 이가형 백신을 접종했고 6만 3천 두는 단가형으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효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돼지는 사육두수의 2.1배인 약 264만 두의 백신을 공급해서 꾸준히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항체율이 62%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돼지 구제역 백신은 또 21만 두 분이 또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은 백신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그 돼지하고 소가 이런 그 구제역에 대한 그 대응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그 소보다도 돼지의 경우 이런 그 구제역 확산 속도 굉장히 빠르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이 일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돼지가 소보다도 한 1000배 정도 많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보도도 나오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따라 대책이 좀 달라져야 될 텐데 백신 접종도 그 소용하고 돼지용이 따로 돼 있는 건가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돼지에서도 A형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A형은 지금 소에만 발생한 가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돼지에는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구제역 발생한 상황을 살펴보면은 매년 한 동물에만 특정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소면 소, 돼지면 돼지에 발생했고 올해는 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돼지에게 A형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돼지 농장에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그 허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이 되는 것이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축을 대규모 사육하는 곳이거나 또 일정 규모 이상만 되는 곳이라면은 뭐 수의사라든지 행정기관이다 이런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구제역에 대한 예방 접종이라든지 발생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무허가 축사 또 아주 소규모로 사육하는 그런 곳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곳이 이제 방역의 구멍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또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아 가지고 항체율이 낮게 형성된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소는 80%, 모도는 60%, 네. 비육도는 30% 미만일 때 네. 1차 위반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 2차 4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잘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그 양면 정책을 사용을 하시면서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 아주 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또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이전에 AI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AI 때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는 그 조류 닭, 오리 이런 고기죠. 먹었을 때 사람이 안전한가 이런 그 질문들이 있었고 또 이런 그 구제역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백신을 접종한 고기가 뭐 시중에 유통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고기 그리고 또 혹시라도 모를 그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기를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시중에 유통된 축산물은 안전합니다. 네. 네,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또 과거나 현재 구제역에 그 감염된 사례도 없습니다. 또 구제역 바이러스는 특히 열에 약합니다. 50도씨에서 30분, 76도씨에서는 7초만 가열해도 네네. 사멸이 됩니다. 따라서 익혀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축산 농민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또 경남 도민들은 또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 축산 농가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여러분들께서는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서 여러분들의 주도적인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심축이 발생되면은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축산농가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남도청 장민철 농정국장과 함께 현재 경남의 구제역 상황과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서 경남의 구제역 상황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경남에서 구제역 피해 발생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저희도 같이 한번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구제역과 AI로 애꿎은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농가의 피해도 커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축의 사육 방법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좁은 축사에 가둬 키우는 공장식 밀집 사육을 하는 대신 방사를 해서 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깝도록 사육하는 동물복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축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불필요한 고통이 줄며 자체 면역력이 높아져 바이러스에 강해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축의 생명을 존중하고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